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 분석할 기업은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성일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성일하이텍은 광물회사 느낌이 강합니다. 광물회사. 그리고 이 회사는 2차 전지 재활용 1등 회사입니다. 진짜 시작은 2025년부터라는 거. 이 부분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요 및 현황입니다. 2차 전지 재활용 전문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성공장이 준공되고 점점 생산이 늘어난다. 니켈과 더불어 수산화 리튬 제품 생산도 포트폴리오가 추가되었다.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는 만큼 폐배터리 시장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하이텍이 2차 전지 재활용 기업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업이 아닙니다. 최근 2차 전지 재활용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성인하이텍은 2008년부터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노트북이나 핸드폰 모두 다 2차 전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 아이템들은 2008년 이전부터 존재해 왔었으니까 이렇게 폐배터리 사업을 재활용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던 업체입니다.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이 경이로울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도 적자였다가 흑전을 하였죠. 그리고 이제 눈여겨볼 사항은 현재 기준으로는 PR이 30이 넘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17.4. 이제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는 30이 엄청 과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차차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각자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주주를 보면은 이강명 대표가 30%가 넘죠.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삼성이 거의 14%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아이템을 파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원자재입니다.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전해, 구리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인하이텍은 폐배터리 업체이지만 광물회사, 원자재 회사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보고 2차 전지 재활용이라고 쓰고 광물 기업이라고 읽는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추이 전망을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코발트 그리고 니켈, 코발트랑 니켈이 양대 산맥이고 리튬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회사가 매출액이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보시면은 영업이익도 매우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보고 이 회사가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은 주요 금속 시세 상승으로 인한 실적 최대치 경신. 말 그대로 원자재가 많이 올라서 이 회사가 실적 매출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매우 좋아진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금상첨화가 생각났어요. 금상이 뭐냐? 2차 전지가 대중화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실적은 더욱더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시작은 원자재 상승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 원자재 가격이 늘어나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상인의 혜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가격이 2020년 저점부터 계속 상승을 해오고 있고요.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 가격은 무려 열 몇 배가 오른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성인 하이텍은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을 한번 볼게요. 성인 하이텍의 보고서를 읽다 보면은 정말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유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일.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식, 습식, 전처리, 후공정, 전공정, 후공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 순서를 보면은 2차 전지, 스크랩 회수, 방전, 해체, 그리고 열처리, 파분쇄, 배터리 파우더, 그리고 이제 후공정으로 넘어가서 침출, 여과 및 저장, 용매 추출. 용매 추출이 된 것들이 원자재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광물 회사라고 이제 제가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광물 회사의 원자재의 원자재는 무엇인가 보면은 첫 번째 스크랩. 최근 2차 전지, 전기차용 2차 전지를 이제 생산을 하고 많은 불량품들이 나왔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성인 하이텍과 같은 2차 전지 재활용 업체로 감으로써 거기에서 다시 이런 원자재들을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 후 배터리, 우리가 쓰고 있는 PC나 스마트폰에서 나온 배터리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 파우더. 여기 앞에서 공정을 보시면은 이제 리사이클링, 전처리, 전공정, 후공정으로 얘기할게요. 전공정에서는 이제 블랙 파우더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여럿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한테 배터리 파우더를 받아서 후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고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제 향후에 여러 2차 전지 재활용 업체가 나타나면은 이 업체들끼리 경쟁을 할 거란 말이죠. 그 경쟁을 했을 때, 어, 비슷한 가격으로 이제 스크랩이나 이런 것들을 회수해 올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리고, 원자재, 나와 있는 광물, 나중에 뭐 니켈, 망간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도 형성이 돼 있고, 판매하는 가격도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실제 이 회사의 기술력은 원가로서 판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의 2차 전지 재활용 폐배터리에 관해서 성인 하이텍이 영위하고 있는 부분은 이 재활용 부분입니다. 3번 재활용 부분이고요. 1번, 2번 폐배터리가 먼저 이제 재사용을 할 수 있을지 먼저 판단을 하고 이게 성능이 60% 미만이라면은 재활용으로 갈 것이고 60% 이상이라면은 재사용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로 가는 것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인데 재사용, 재제조도 나중에 성능이 떨어지면 다시 결국에는 재활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폐배터리 관련 기업 밸류체인 한번 보시고요. 이제 매우 많은 회사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보시면은 많은 회사들이 보이죠.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도 보이고 IS 동서, 뭐 GM텍, GS건설 이쪽도 보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현재 1등 기업은 성인 하이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도 폐배터리 발생 전망입니다. 이것도 매년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성인 하이텍의 홍보 자료니까 들을 건 들으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국내 유일 기술력 기반으로 한 큰 폭의 실적 성장 전망. 2차 전지가 계속 늘어날 거고 이제 재활용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원자재가 부족하니까 이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뭐 최고 품질 최대 규모로 생산할 것이다. 거점 구축과 안정성 수급망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하이드로센터 신공장 건설을 통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업계 최고의 능력으로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른 경쟁사들은 아직까지 상용화를 못했지만 성인의 하이텍은 양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고도화 및 신사업의 확대도 긍정적이다. 수산유팀, NC솔루션 등의 이제 신제품 출시, 양산 기술의 최적화를 통한 고순도 구리 메탈 개발 및 생산, 기존 양극재 중심에서 음극재 및 전해질 소재 회수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 그리고 뭐 차세대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그린 팩토리 확장,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과 협력. 홍보 자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2020년에서 22년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700%가 넘었어요. 2020년 기준으로 볼까요? 2020년에 부채가 부채가 어디 있나 여기 있죠. 부채가 무려 1,300억 정도 됐었네요. 그리고 자본이 170억. 부채 비율만 700%가 넘었죠. 그 유동성은 또 매우 안 좋았습니다. 유동자산이 380억 수준이었는데 유동부채는 614억이었죠. 유동성도 매우 안 좋고 부채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극복했나 보니까 20년, 21년에 가시면 이제 자본잉여금을 보시면은 120억에서 1110억으로 늘어났죠. 이때 투자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22년에 IPO를 통하면서 다시 240억 수준으로 자본잉여금이 더 늘어났죠. 그리고 22년에는 이익도 최종 4분기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익도 매우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계산서를 보시면은 앞에서 잠깐 봤듯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은 특히나 경이로울 정도죠.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는 사실 지지선 저항선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약 12만 원대에서 매물대가 쌓여가고 있다. 이 정도 수준만 유의미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은 뉴스 인플레 감축법 정도나 이게 눈에 띄고, 그리고 코스닥 개인 순매수 1위, 그다음에 순매도 1위, 순매도 1위. 제가 이걸 보면서 인플레 감축법을 보면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정부가 이것들을 이렇게 재활용하는 기업들을 지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매우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약간 실망했던 거는 이제 순매도 1위를 보고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곧이어 순매도 1위를 보고 나서,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 분석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조만 하시고요. 그리고 적정 주가를 구해봤는데, 제가 이걸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고 싶긴 한데, 벌써 녹음 시간이 12분이 지났습니다. 저도 입이 점점 말라가고 있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 글을 한번 더 다시 읽어보시고, 그러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댓글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일 하이텍의 시그널이 있다면, 저는 이제 성일 하이텍이 거의 원자재 업체라고 보이거든요. 원자재가 상승을 하면은 이 업체의 이익이 매우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보여졌죠. 2020년대에 원자재 가격이 안 좋았을 때는 실적이 매우 안 좋았고, 22년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는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미래에도 이런 흐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모든 원자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이 원자재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성일 하이텍이 매우 안 좋겠구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성일 하이텍이 매우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분석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은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